로스트 미디어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거나 혹은 사라져버린 매체들을 말합니다. 책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TV 프로그램, 음악 등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데요. 그 중에는 게임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로스트 미디어 역시 그런 게임인데요. 게러지란 제목의 이 게임은 발매된 지 약 20년 만에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게임으로 완전히 사라질 뻔한 위기에 놓여있던 작품이었습니다. 게러지는 1999년 일본에서 발매된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부제목은 배드 드림 어드벤처이며 부제목 그대로 나쁜 꿈,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뭔가 기분 나쁜 분위기를 자아내는 어드벤처 장르인데요. 어드벤처 게임은 유저가 게임의 스토리를 진행하며 여러가지 단서와 힌트를 찾아내고 또 때로는 다양한 퍼즐들을 풀어가면서 게임의 큰 줄기를 즐기는 마치 모험과도 같은 장르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부제목을 좀 더 직역하자면 악몽 탐험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게임의 아이디어를 낸 것은 토모미 사쿠바란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토모미 사쿠바는 게임 개발자는 아니고 초현실주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작가였습니다. 사쿠바는 1990년경에 자신이 플레이했던 게임인 코스믹 오스모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어드벤처 게임을 제작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임이 바로 게러지였습니다. 초현실주의 작가인 사쿠바가 디자인을 총괄했던 탓에 게임 내 대부분의 이미지들과 캐릭터 등의 모습은 현실에서 보기 힘든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게러지의 구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미스터 양이란 이름을 가진 남성입니다. 그는 어떤 연유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러지라고 불리는 치료 장비에 몸을 맡기게 되는데요. 이 게러지는 사용자에게 최면을 걸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속에 복잡한 기계로 구성된 세계를 만듭니다. 주인공 역시도 꿈속에서는 로봇이 되어버리는데요.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주인공 로봇은 이 복잡한 기계 도시에서 탈출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다른 로봇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주인공의 또 다른 정신적 측면을 반영한 이른바 그림자의 정체를 찾아내야 하고 이런 여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가지 단서를 찾아내며 또 퍼즐을 풀기도 하는 등의 게임적인 수행 과제가 요구됩니다. 말 그대로 꿈속에서 펼쳐지는 어드벤처, 바로 부제목인 배드드림 어드벤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비록 크게 홍보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독특한 게임 분위기와 스토리 덕분에 컬트적인 인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 특성상 큰 흥행이 동반되진 않았기에 처음 발매되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으며 게임이 전부 일본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른다면 언어의 장벽 또한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이 게임은 일본 내에서도 사실상 찾기가 힘들 정도로 희귀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게러지가 발매 당시에 지극히 한정된 수량으로만 판매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에야 한정판이나 리미티드 에디션이란 이름으로 제한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들이 꽤 많지만 이 게러지는 정말 적은 양만 발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1999년 일본 전국에 딱 3,000장만 유통되었기에 실제로 지금까지도 원본 CD를 온전히 소유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알려져 있다네요. 이후에 몇 번 더 물량이 풀리기는 했었다고 합니다. 2004년 4월에는 총괄 디렉터 토모미 사쿠바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90장을 판매했는데요. 이것은 게임의 초기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컨셉 아트가 특별히 동봉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2007년에도 한 번 더 동일하게 사쿠바의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한정된 수량들로만 판매했으며 두 번의 웹사이트 판매는 전부 하루 만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에 수천 장밖에 남지 않게 되어버린 게임, 그것도 그나마 온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는 이 게임을 다시 한번 복원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의외로 해외에 거주하는 게이머들이었다고 합니다. 게이머들은 혹시나 게임의 복사본이 중고거래 사이트나 혹은 경매 사이트 등에 올라오는지를 찾게 되었는데요. 2013년 일본의 거래 사이트인 스루가야에 해당 게임의 복사본이 무려 30만엔에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한국
한국 돈으로 약 300만원 정도 되는 고가였습니다. 그마저도 곧 경매 사이트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데요. 게임 등에 대한 불법 복제 방지나 저작권에 관련된 법안 등이 꽤 강력한 편이어서 온라인에 복사본을 함부로 게시했다가는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피하기 위해 사이트에서 내려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영영 구할 수 없게 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2014년에 이 게임이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야후 옥션에 게러지가 올라왔던 것인데요. 이번에도 상품의 가격이 좀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 77,000엔이란 가격에 상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원 정도였는데요. 저번에 올라온 복사본보다는 저렴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쉽게 구매하기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을 무척이나 원하던 한 게이머가 야후 옥션에 올라온 이 게러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한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호주 사람이었는데요. 해외 구매한 상품이었다 보니 바로 오지는 못하고 일본에서 미국을 거친 다음 호주로 배송되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게임을 손에 넣은 셈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구입한 게임을 혼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 게임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할 수 있게끔 게임의 파일을 추출하여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3월에 이 게러지가 온라인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유포가 되었는데요. 해당 사용자 덕분에 그동안 이 게임을 찾던 사람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한정적인 사람들만 할 수 있던 게임을 이제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엄연히 불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작사에서 공개를 허가한 것도 아니었으며 저작권법상으로도 당연히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는데요. 아무리 본인이 비싼 돈을 주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공개할 권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게임이기도 하고 너무나 한정적인 수량만 판매된 게임이었던 데다가 또한 아는 사람만 아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라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다는 의견을 남기는 사람이 대다수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개된 것에는 또 다른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을 그대로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고 묵혀뒀더라면 어쩌면 게임을 다시 플레이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식품 등에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있듯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호환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많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전 체제에서 실행되던 게임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호환성 부분은 다시 손보면 해결이 되지만 만약 게임이 공개되지 않고 그대로 로스트 미디어가 되었다면 아마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임이 공개된 후 2014년 3월 20일에 파일을 공개했던 호주의 사용자는 이 게임과 관련된 다른 것들도 공개했는데요. 원본 CD뿐만이 아닌 컨셉 아트와 게임 박스 그리고 설명서 등이 포함된 파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재는 그가 비공식적으로 유포한 게임 파일을 더 이상 온라인에서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작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다시는 게임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공식적으로 발매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유저들의 이런 노력을 전해들어서였는지 제작자와 개발사가 통 크게 리마스터링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2022년 7월 온라인으로 게임을 구매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유통망 스팀에 게임이 정식으로 등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공식 파일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더 좋은 점은 이제 일본어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언어가 제공되어 더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2021년에는 게러지의 모바일 버전이 안드로이드용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의 앱 스토어에 동시에 등록되어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팀과 모바일 버전 모두 밸런스가 개선된 버전이며 새로운 챕터의 추가로 풍부한 플레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모종의 이유로 인해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9년에 최초로 3,000장만 발매된 이후 그 뒤 아주 적은 물량이 두어 차례 정도 풀렸던 게임, 우여곡절 끝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이머가 직접 구매해 온라인에 공개되었고, 그 뒤 이 게임의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제작사가 공식적으로 리마스터링을 거쳐 정식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게임이었습니다. 유저들의 평가도 꽤 좋은 편인 게임이어서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참 억울할 뻔했네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게러지는 CD나 파일을 구할 수가 있었고, 또 제작사 역시도 적극적으로 재출시를 해줬기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발견되어 영원히 로스트 미디어가 되는 일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들 중에서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게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케이스 같네요. 2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게임, 게러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